안녕하세요, 박덕규입니다. 오늘은 홍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홍산 문화는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문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뭡니까? 대부분 세계 4대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을 얘기하는데요. 이 4대 문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모두 큰 강을 끼고 있다. 두 번째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의 문제인데요. 기후가 온화하고 기름진 토지를 지닌 지역이다 라고 하면 이 4대 문명의 공통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문명 외에도 또 하나의 문명이 1980년대부터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홍산 문화고요. 최근에 이제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의 기원과 확산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여기는 전 세계에 10개 나라의 35개 연구기관에 41명의 연구원이 합동 연구를 했습니다. 3개 분야입니다. 언어학, 고고학, 유전학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뭘 연구한 것이냐? 지금까지는 4,000년 전에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의 유목민들이 동서로 이동을 하면서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라는 것을 퍼뜨렸다. 이 트랜스 유라시아가 뭐냐면 유라시아에 걸친 광범위한 그런 언어 집단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목민들이 그것을 언어를 퍼뜨렸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의 뿌리는 약 9,000년 전에 서요하 일대에서 기장이라고 하는 작물을 농사를 짓던 경작자들의 언어였다라고 이렇게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유라시아에 걸친 문명의 처음 시작이 중동 또는 유목민들이 아니라 바로 이 동아시아, 그것도 우리 바로 위에죠. 지금의 이제 서요하라고 하는데요. 요하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했고 퍼뜨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된 그 유목민들이 기장이라고 하는 이 벽과의 식물입니다. 이 기장이라는 걸 처음 경작을 했고 이 사람들이 점점점 이동을 해서 유라시아까지 가고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이동했다라는 게 바로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4대 문명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이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을 가진 사람들이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요하 문명 또는 홍산 문화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요하 문명 또는 홍산 문화라고 하는 이 문명이 분포한 곳은 요하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서쪽 요하, 그러니까 서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홍산 문화의 홍산은 뭐냐? 중국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에 가면은 붉은 산이 있습니다. 철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이 굉장히 붉은데요. 이것을 홍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홍산하면 또 떠오르는 게 우리 말에도 사실은 이 홍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백두산을 다른 말로는 불암산이라고 했습니다. 불암은 뭐냐면 불을 품고 있는 산이다라고 해서 불하면은 빨갛죠. 그래서 이 홍산의 이름도 사실은 우리 민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하는 이 지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요하가 위로 쭉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서요하, 오른쪽으로 가면 동요하인데 이 서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이 농경민족이 처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중원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 발견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주목을 받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자, 중원의 하족은 만리장성 밖은 오랑캐가 사는 야만의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대부터. 그런데 이 만리장성 밖에 주로 동이족이 살았죠. 사실은 이 동이족이 살았던 만리장성 밖에 자신들의 문명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발달을 이룬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공정이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처음 있었던 문명 그리고 그쪽에 살았던 문화도 자신들의 역사를 편입하는 게 바로 동북공정이고 동북공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산 문화의 발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황하 문명은 황하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생긴 것이고요.
요하 문명은 요하라는 강을 중심으로 생긴 것인데 그냥 일반적인 지도를 보면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지형도를 보게 되면은 평야 지역이 굉장히 많죠. 요하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평야와 평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과 높은 산 사이에 평야가 쭉 펼쳐져 있는 곳에 요하 문명이 나온 것이고, 황하 문명도 마찬가지로 산 밑에 고산지대에서 벗어난 해안가 쪽으로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쪽에서 황하 문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산 문화를 주로 7개의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은 9,000년 전에 소화서 문화고요. 그 다음이 흑룡화 문화, 조보구 문화, 홍산 문화, 소화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까지가 이제 신석기 시대고요. 소화연 문화는 청동기 시대랑 서로 병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가점 하층 문화, 하가점 상층 문화는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약 6,000년에 걸친 그런 시대를 홍산 문화라고 합니다. 자, 홍산 문화를 조금만 소개를 할게요. 가장 오래된 문화는 소화서 문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 그래서 이 소화서 문화에서 나온 토기를 지금 보여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흑룡화 문화는 굉장히 특이점이 뭐냐면 흑룡화 문화 시대부터 사람들이 계획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75채의 집이 쭉 계획도시처럼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돼 있고 주위에 도랑을 깊게 파서 이제 외부의 침입이나 아니면 경계를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하고 옥기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렇게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이집트 문명보다도 1000년 이상이 앞선 그런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옥기라는 것입니다. 옥기. 여러분 옥 아시나요? 옥. 지금도 비싸지만 고대에는 훨씬 더 비쌌어요. 왜냐하면 옥을 한번 캐려면은 저기 멀리 옥 광산이 있습니다. 그 광산까지 가서 옥을 캐고 그걸 수레로 날려서 그걸 또 가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싼 그런 고가의 그런 귀중품이었죠. 그런 옥으로 만든 여러 가지 공예품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홍산 문화 시기를 신석기가 아니라 옥기 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옥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지금 만들었다고 해도 믿길 정도로 이제 기하학적이고 또 비례가 딱딱 맞는 그런 옥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7,000년 전부터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화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원형 제단과 방형 적석총입니다. 자,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 제단이 있고 또 땅에 제사를 지냈던 걸로 보이는 방형 적석총이 있는데요. 이 제단과 적석총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중국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이 국가 정체성을 예제 문화라고 합니다. 예와 제사 의식을 했다. 그래서 예제 문화로부터 중국이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하 문명에서는 이런 예제 문화의 형식, 그러니까 제단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홍산 문화에서 처음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제단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우리 중국의 그 정통성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북공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우화량 유적에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던 이 제단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조선시대까지도 이런 제사 문화는 계속 이어졌고 인류 문명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또 이 천재로부터 종교, 철학, 예학 모든 문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뿌리가 처음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화량 유적이 중요한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정말 크게 돔을 만들어 가지고 보존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발굴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기술로 이걸 잘못 발굴을 하다가는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후대에게 이 연구를 좀 미룬다 해가지고 발굴을 하다가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부를 알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그 우화량 제2지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안내 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 5,500년 전에 이미 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홍산 문화 유적지다. 그래서 5,500년 전에 벌써 초기 국가의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래서 홍산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홍산 문화가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죠.
이 중국의 역사책에는 이 홍산 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서 중에는 유일하게 환단고기에 이 시기에 어떤 나라가 있었고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9,000년 전에 황국이 있었고 6,000년 전에 이제 그 황국으로부터 우리 동방의 역사인 신시 배달이 있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단군 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바로 환단고기이기 때문에 중국에선 이런 역사서가 없어요. 역사 기록도 없고 하기 때문에 홍산 문화가 처음 발견이 됐을 때 신비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근데 정말 신비롭다. 라고 신비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붙이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환단고기에만 이 홍산 문화의 나라, 주인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홍산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